안녕하세요, 구자련입니다. 오늘은 시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덜 중요한 내용의 박스를 표시해 보자. 자,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 상황에서 있는 제시문은 어떤가요? 어쨌든 내용이 많죠. 그 문장들 사이에는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덜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박스를 표시하는 방법을 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핵심어를 효과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2항 대립이나 3항 대립 관련해서 도형, 네모, 세모, 동그라미 이런 거 체크를 하셨을 텐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자나 기호, 즉 A, B, C, D나 이렇게 중괄호나 괄호 이런 정도를 표시하면은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실질적인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회의론과 관련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놨죠. 이 부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가지고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는 그 기준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은 아직 안 드렸는데, 일단 저는 정의나 개념을 등급이 떨어지는, 즉 덜 중요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는 즉 다시 말해서 아니면은 이제 반복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앞서 말한 문장의 구체적인 설명이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등급이 떨어지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박스를 쳐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근거에서 근거에, 또는 결론과 뭐가 있나요? 원인이 있죠. 원인에 이렇게 또 한번 박스를 치는 이런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보시는 요 형광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에서 어쨌든 국어 영역, 특히 비문학에서는 요 내용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자, 그런데 요 내용을 모아서 하면은 거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지금 축약해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시그널, 요 즉 보이시나요? 즉을 다른 말로 하면은 다시 말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반복을 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무런 시그널이 없습니다. 즉 접속어나 이런 표시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알아봤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문장 간의 주고받은 관계를 통해서 일단은 알아봅니다. 제가 오늘 이거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논리문법적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걸러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저는 일단 등급 떨어지는 걸로 본 거고요. 여기 보이죠?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죠? 이런 시그널들이 1차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시그널이 되는 거고, 하지만 모든 문장과 문장 사이에 이렇게 다 표지어가 있는 건 아니죠. 이런 접속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덜 중요한 문장인지 중요한 문장인지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관점 포인트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문장 부분도 여기 그런 표시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덜 중요한 문장임을 일단은 걸러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읽고 나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뭔가 덜 중요한 부분을 걸러내는 훈련을 통해서 정보량을 구분을 하고 약간 걸러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요게 또 문제가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 부분을 가지고 또 문제를 냅니다. 다만 효과적인 구분을 해놔야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읽고 만약에 정답이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을 정보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이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부분들을 빼면서 한번 글을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뭔가요? 회의론에서는 그 회의론은 누가 만든 건가요? 데카르트가 만들었죠. 그 회의론의 핵심은 뭔가요?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회의론이 연결고리에 잡히고, 그죠? 그 의심하는 방법을 만들었고, 그러한 의심,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방법 뭔가요? 감각에 의해서.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수학적인 거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수학마저도
그쵸? 여기 수학마저도 어떤가요? 이런 의심에 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데카르트는 어떤가요? 아무리 의심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 핵심 뭔가요? 그가 존재함에 틀림없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즉 자신이 존재하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이다. 그렇죠. 자신의 존재는. 그런데 데카르트가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을 토대로 한 거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자,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죠? 요거 이제 화제가 바뀌는 거죠. 앞에는 데카르트 얘기고 뒤에는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앞서 말한 이러한 체계적인 의심의 방법론이 튼튼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 자 바로 이렇게 또 연결고리 잡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감각적 의심, 아까 제가 이거 빠뜨렸는데 이렇게 연결고리 잡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연결고리가 감각에 관한 부분이 잡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맥의 흐름은 이렇게 잡히는 거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계적 의심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잡히는 거고, 그죠? 그에 따르면은 절대적으로 확신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좀 더 철저하게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그는 회의를 시작했지만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그쵸? 철저한 회의론자와 그러면 어떤 거요? 데카르트가 말한 회의론에 관한 두 가지 이슈가 나온 거네요. 그쵸? 이렇게. 자, 이렇게 스킵을 하면서 글을 읽으니까 전체적인 맥락이 다 이해가 되죠. 그쵸?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중에 조금 부연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을 출제자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가 아닙니다. 덜 중요한 부분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수월하게 표시를 하는 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쵸? 그래야 빨리 돌아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고 기억하기도 수월하니까. 자, 다시 한번 이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 제시문을 읽고 중심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A, B, C, D, 지금 요거는 이양대리 구조가 아니라 제가 이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대신 중괄호를 사용해서 언급을 했고, 덜 중요한 이러한 시그널이 되는 문장들에 이렇게 박스를 쳐서 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의 핵심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즉 국어 영역을 한마디로 하면 제가 낙동강에서 오리알 찾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범위를 좁혀줘야죠. 그쵸? 범위 좁히는 핵심 방법에 제가 앞서 설명했었던 뭐 A 부분, 뭐 밑줄 부분 이런 거에서 바로 이렇게 가서 푸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러한 중심 내용 표시 방법, 덜 중요한 문장들을 입체적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어떤가요? 범위 좁히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많이 줄잖아요. 내용이. 그쵸?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지필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지필의도의 핵심이 뭐였나요? 어쨌든 데카르트가 체계적인 의심 방법을 감각적인 부분과 수학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하면서 내가 자신이 나의 자신이 존재하는 현재, 내가 존재하는 나는 생각한다, 거로 존재한다. 그쵸?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요거는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어떤가요? 철저한 회의론자들이 그렇게 토대가 튼튼한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가요?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한계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자, 다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누굴까요? 데카르트겠죠. 그쵸? 어떤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소개하고, 그쵸? 데카르트가 주장한 회의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오케이? 어떤가요? 이거잖아요. 바로. 그쵸? 이거가 바로 적절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실질적으로 내용 구조, 즉 하나의 틀을 이야기하는 전개방식적 특징도 드러나는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나서 여기서 정답이 이렇게 확실하게 딱 걸러지면은 다음 문장 바로 뺐습니다. 이런 거는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전체 덜 중요한 문장을 딱 걷어내고 보니까 어떤가요? 명확하게 보이죠. 한계의 이슈, 그리고 자기가 말한 철저한 회의론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주장한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큼직하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보기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뇌가 몸에서 분리되어 양분이 공급되는 큰 통 안에 둥둥 떠 있고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자, 일단은 컴퓨터 나오고 어떤가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큰 통이 나오네요. 그죠? 큰 통 속, 자, 이렇게 연결고리 잡히죠? 그죠?
큰 통 속에서 나의 경험을 모두 컴퓨터가 조작해내고 있다. 저 일단 컴퓨터가 또 잡히네요. 그죠? 가령 박스를 치시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자, 요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유사한 부분은 어디에 지금 잡히나요? 자, 여기서 지금 바로 잡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인 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박스 친 부분하고 거진 이게 매칭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요? 여기서 나 나오잖아요. 내가. 그쵸? 그 다음에 큰 통은 뭘까요? 큰 통은 핵심이 꿈이겠죠. 꿈. 그쵸? 그리고 컴퓨터는 뭘까요? 조작하는 주체니까 악마겠죠. 악마. 그래서 여기 악마 나오죠. 그쵸? 그래서 나, 큰 통, 컴퓨터, 나, 꿈, 악마.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뭔가요? 여기 안에서 2 더하기 3은 4인데 1에서 3을 더할 때마다 5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거죠. 4가 맞는데 5가 마치 맞는 것처럼 속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쭉 보세요. 통속의 내의 세계에서는 2 더하기 3이 4이면서 동시에 5겠어. 자, 이거는 뭔가요? 둘 다 맞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는 4가 맞고 얘는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시문 안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둘 다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요거가 틀린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여러분들이 표시를 잘 해놓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포인트들을 한눈에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보기를 보다 보면은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이 딱 잡히면은 어떤가요? 그 여러분들이 박스 쳐놓은 사례와 요 부분, 덜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중심 내용, 즉 독해력을 완성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는 사실 결과고요. 그렇죠? 저는 요 결과를 이뤄내는 핵심으로 논리 문법적 사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5개의 시점. 이번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요 사고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가 이런 표시 방법 2가지. 요거가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범위를 정말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체크가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 지금 A 부분 첫 번째 문단 읽고 나서 가서 문제 푸는 것도 방법이지만, 범위 좁히는 계속 언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이렇게 핵심어를 입체적으로 표시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실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제시문 안에 내가 정말 전략적으로 표시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가요? 선택지와 요 매칭 포인트를 찾을 때 기억하기도 수월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나의 방식으로 정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보고 문자와 기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논리관계, 제시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면은 문제 푸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